이른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 끝 작은 카페. 정연은 오늘도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페 주인인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혼 후 3년 정연은 스스로를 추스르는 법을 배웠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의 미소를 받으며 하루를 채워갔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카운터 너머로 들려왔다. 정연은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피곤한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정한 인상이었다. 따뜻하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따뜻하게요. 설탕은 빼주시고요. 정연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는 그의 옆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주 두세 번씩 카페를 찾았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정연은 그가 올 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입구를 힐끗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저 실례지만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뜸한 시간에 정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박광수입니다. 근처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정연이에요. 여기 주인이고요. 알아요. 매번 친절하게 커피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미소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웃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사람처럼. 정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일상 이야기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각자의 삶으로 확장되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중학생이 됐죠. 광수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연은 그의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힐끗 보았다. 그럼 부인도 계시겠네요. 네, 있긴 한데. 광수는 말을 흐렸다. 정연은 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아니, 묻는 것이 두려웠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광수는 정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정연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다. 죄송한데 이런 제안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광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정연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카페에서만 말고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요. 정연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동시에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는 유부남이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광수 씨, 저는 알아요. 제가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알아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앞에서 광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15년 전 결혼했지만 부부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는 것. 대화는 사라지고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다는 것. 딸만이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것. 그래서 이혼은 안 하시나요?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이 아직 어려요. 사춘기라 예민하고 지금 부모가 헤어지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았다. 광수 씨,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이혼하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두 아이 키우면서 혼자 카페 운영하면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이제 겨우 제 자리를 찾았는데 또다시 불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광수는 정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 똑같아요. 정연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마음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정연 씨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촛불 너머로 서로의 흔들림이 보였다. 정연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말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정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광수의 대답은 확신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연과 광수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주말 저녁 광수가 출장이라고 둘러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카페 문을 닫은 후 정연의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광수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정연은 아이들 키우며 겪는 고민을 나누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오늘 딸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백일장에서 1등 했대요. 광수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축하해요. 딸분이 정말 똑똑한가 봐요. 정연은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의 딸, 그의 가정. 그것은 자신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정연 씨, 미안해요. 광수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이런 관계로 만나게 해서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데 제가 당신을 이런 불안한 위치에 두고 있어서요. 정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 하지만 광수 씨, 저도 이 관계를 선택했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해요. 하지만 정연의 마음속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광수가 집에 있을 시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말에도 만날 수 없는 날이 많았다. 명절 때는 아예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겼다. 혼자 남겨진 시간, 정연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광수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일 뿐일까? 엄마, 요즘 왜 자꾸 한숨 쉬어? 중학생 큰아들이 물었다. 정연은 화들짝 놀라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엄마를, 핸드폰만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엄마를 보았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연은 광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광수 씨, 저 이제 못하겠어요. 카페에 불이 꺼진 어두운 공간에서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연락 없는 밤들이, 혼자 보내는 주말이 너무 괴로워요. 광수는 정연을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뭐가 달라지나요? 정연은 광수의 품에서 벗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입시가 있고, 대학 가면 취업 걱정이 있고,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저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당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연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저도 40대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불투명한 관계에 계속 묶어둘 수는 없어요. 눈물이 정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광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연 씨, 가요. 오늘은 이만 가요. 저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광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카페에서 정연은 한참을 울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관계. 기다림만 있고 확신은 없는 미래.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점심시간을 막 지나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한산해진 카페. 정연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정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광수가 가끔 보여주던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은 얼굴. 광수의 아내였다. 정연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 남편과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부인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광수가 여기 자주 온다는 것도, 당신과 만난다는 것도.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광수와 정연이 함께 걷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 정연은 사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했던 것이다. 저 죄송합니다.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하다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여자는 비웃듯 웃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15년 동안 그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집안 꾸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정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가해자였다. 제발 이제 그만 만나주세요. 우리 딸도 있고 우리 가정도 지켜야 해요. 여자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정연의 대답에 여자는 잠시 정연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카페 문이 닫혔다.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실감했다. 그날 밤 광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연 씨, 미안해요. 아내가 그곳에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광수 씨, 정연 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어져요. 정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 이제 그만 봐요. 이건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광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정연 씨가 원한다면. 전화가 끊겼다. 정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광수는 카페에 오지 않았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정연은 매일 카페 문을 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구를 바라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정연은 홀로 남아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자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내가 뭘 한 거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연은 자책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은 누군가의 가정을 흔든 사람이었다.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 카페는 조용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카페를 밝혔지만 정연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엄마, 괜찮아?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혼자 카페에 남아 술을 마시는 엄마를, 아침에 부은 얼굴로 일어나는 엄마를 보았다. 정연은 스스로를 추스르려 노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했다. 하지만 광수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카페를 정리하며 정연은 자주 생각에 잠겼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 어느 날 정연의 친구 민지가 카페를 찾았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뭔가 있었지? 민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정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광수와의 만남, 그의 아내의 방문, 그리고 이별까지. 언니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 민지는 정연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말하기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사랑한 건데. 비록 상황이 복잡했지만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가정을 흔든 사람이야. 그건 언니만의 책임이 아니야. 광수 씨도 책임이 있고 뭐보다 그의 부부 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던 거잖아. 민지의 위로가 조금의 위안이 되었지만 정연의 죄책감은 여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에는 커플들이 가득했다.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연인들을 보며 정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것도 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변하겠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20대에 사랑하며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40대에 다시 사랑에 빠졌지만 이별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날 밤 정연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잔인하다. 서로를 원하지만 함께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독이 된다. 나는 광수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것이 옳은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는 혼자서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눈이 녹고 봄이 다가왔다. 벚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정연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즐거웠다. 3월의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이 열렸다. 정연은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광수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더 수척해 보였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정연 씨, 왜 왔어요? 정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정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카페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따뜻하게 설탕 빼고. 익숙한 주문. 정연은 커피를 내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커피를 건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지냈어요? 광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그렇게 지냈죠. 광수 씨는? 저도 그냥 살았어요. 또 침묵. 정연 씨, 저 이혼했어요. 정연은 커피잔을 들다 말고 광수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아내와 이혼했어요. 지난달에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됐어요. 정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쁨과 불안,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다. 왜요? 딸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요. 딸이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함께 사는 게 더 힘들다고. 정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책임감인지 아니면 그냥 변화가 두려워서 도망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광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연 씨와 헤어지고 나서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정연 씨를 불안하게만 만들었을까? 광수 씨, 정연 씨,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정연은 광수의 말을 막았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알아요. 갑작스럽다는 거.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허한지. 광수 씨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의 수치심, 우리 관계에 대한 죄책감,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시간들. 눈물이 정연의 눈가에 맺혔다. 이제 겨우 마음을 추스렸는데 다시 당신이 나타나서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광수는 정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연은 손을 뺐다. 집에 가요.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연 씨, 제발 가줘요. 광수는 일어섰다. 카페를 나가기 전 한 번 더 정연을 돌아봤다. 정연은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히고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그리운지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광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혼했다는 것,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정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광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 여전히 사랑한다. 하지만 그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 그건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광수는 매일 카페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창문 너머로 정연을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정연은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를 붙잡고 싶기도 하고 영원히 보내고 싶기도 했다. 일주일 후 정연은 결심했다. 광수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광수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정연은 긴장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다. 네,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정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광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요?
광수는 걸음을 멈추고 정연을 바라봤다. 제가 비겁했어요. 변화가 두려웠고 딸에게 상처 줄까봐 걱정했고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무서웠어요. 그럼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전히. 하지만 정연 씨 없는 삶이 더 두려워요. 정연은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광수 씨, 저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관계는 싫어요. 불안한 기다림도 싫고 확신 없는 약속도 싫어요. 알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연은 망설였다. 저는 아직도 당신의 전 부인에게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 딸에게도. 제가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니에요, 정연 씨. 광수는 정연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어요. 당신은 단지 제가 그 사실을 직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정연 씨,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전 아내도 딸도 당신도 저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정연은 광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광수 씨,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답을 줄 수 없어요. 알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기다리게 하는 게 또 미안해서.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기다리는 차례예요. 광수는 미소 지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의 그 조심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미소였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정연은 광수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소개했고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큰아들이 물었다. 정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이야. 이혼한 사람이야? 응.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 우리는 엄마 편이야. 정연은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나이가 됐구나. 광수도 딸에게 정연을 소개했다.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딸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빠, 행복하세요. 엄마도 이제 자기 인생 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 정연은 행복했다. 광수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5월의 어느 날 저녁 광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페를 찾았다. 정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정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뭔데요? 전 아내가 딸의 양육권을 다시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혼했잖아요. 네, 했는데 전 아내가 제가 당신과 만나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이혼 후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딸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광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딸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양육권을 잃으면 딸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럼 당분간 우리 관계를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양육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연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연 씨, 광수 씨, 우리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숨어서 만나고, 또 불안하게 기다리고. 정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결국 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나요?
광수의 대답에 정연은 말문이 막혔다. 딸은 제 자식이에요. 제가 평생 책임져야 할 존재예요. 당신도 아이 키우니까 알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연은 알았다. 광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더 슬펐다.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딸보다는 덜 중요한 거죠. 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광수 씨,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정연 씨,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이 관계는 계속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밀리는 느낌, 언제든 포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 눈물이 정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도 소중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누군가의 첫 번째가 되고 싶어요. 항상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는 역할은 이제 지쳤어요. 광수는 정연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정연은 물러섰다. 가요, 광수 씨.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연 씨,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흔들어 놓지 말아요. 정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광수는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광수와의 두 번째 이별 후 정연은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프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정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다고. 6월이 됐다.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정연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카페 인테리어를 바꾸고 바리스타 클래스도 열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되게 바빠 보여. 작은 아들이 말했다. 응, 새로운 일 시작해서 그래.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아들의 말에 정연은 미소 지었다. 맞다. 광수를 만날 때보다 지금이 더 밝았다. 불안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카페라테 한 잔 부탁해요. 정연은 커피를 내리며 남자를 힐끗 봤다.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커피를 건네며 정연은 물었다.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찾다가 여기 발견했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정연은 일을 하면서 가끔 그를 힐끗거렸다.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다음 주에도 남자는 카페를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정연과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해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쳐요. 저는 정연이에요. 여기 주인이고요.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민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정연은 기분이 좋았다.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정연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정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조언도 적절하게 해줬다. 무엇보다 정연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다. 정연 씨, 혹시 저랑 같이 저녁 식사하실래요? 정연은 잠시 망설였다. 또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저 사실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과거는 있죠. 민호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리고 저도 과거가 있어요.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딸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고요. 정연은 놀랐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에도 열려 있어요. 정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광수와 달랐다. 확신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정연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좋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정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7월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카페를 찾았다. 박광수였다. 정연은 커피를 내리다 말고 그를 바라봤다.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더욱 초췌했다. 정연 씨, 왜 왔어요? 정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더 할 말 있어요? 광수는 카운터 앞에 섰다. 저 딸의 양육권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정연 씨, 우리 다시. 안 돼요. 정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이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수 씨, 늦었어요. 정연은 광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연 씨,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광수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를? 광수 씨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사람은 저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에요. 정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광수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불안하고 기다리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광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가요, 광수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도, 당신 딸도. 정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광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요. 광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다. 정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카페 문이 닫히고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카페를 찾았다.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정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민호는 정연의 손을 잡았다. 정연 씨, 저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 그때 같이 가면 돼요. 정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광수의 손과는 다른 온기였다. 불안하지 않은 확신에 찬 온기였다. 가을이 찾아왔다. 낙엽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카페 앞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다. 정연과 민호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확실했다. 민호는 정연의 아이들을 만났고 정연은 민호의 딸을 만났다. 아빠, 정연 이모 좋으신 분 같아요. 민호의 딸이 말했다. 그렇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민호는 딸을 안아줬다. 엄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도 너도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10월의 어느 날 민호가 정연에게 프로포즈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촛불을 켜고 정연이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고
무릎을 꿇었다. 정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연은 눈물을 흘렸다. 민호 씨, 급하지 않아요.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돼요. 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키스했다.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정연은 민호와 약혼했다. 결혼식은 다음 봄으로 잡았다. 카페는 여전히 번창했고 정연은 두 번째 지점을 낼 계획을 세웠다. 민호는 책을 출판했고 대학에서 교수로 정년을 보장받았다. 두 사람의 아이들도 잘 지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남매처럼 지냈다. 어느 날 정연은 카페에서 옛날 일기를 발견했다. 광수와 만났던 시절의 일기였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잔인하다. 정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맞다. 사랑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그 잔인함을 겪고 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진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고,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고, 희생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정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카페 맞은편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정연도 손을 흔들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다. 광수를 향한 사랑도 이제는 추억이 됐다. 사랑했어요, 광수 씨. 하지만 이제는 안녕. 정연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민호를 맞이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민호의 대답에 정연은 웃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 이런 소소한 행복.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정연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불안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정연과 민호는 카페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정연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과거는 후회 안 해요? 정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광수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민호는 정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아내를 잃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겠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침묵.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만개한 날 정연과 민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정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큰아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아들. 민호는 제단 앞에서 정연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눴다. 나 정연은 강민호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강민호는 정연을 아내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은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민호가 물었다. 네, 여기서요. 그때 당신을 보는 순간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거짓말. 그때는 그냥 손님이었잖아요. 정연은 웃으며 민호를 밀쳤다. 진짜예요. 당신이 커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다 싶었어요. 민호 씨는 참 낭만적이에요. 당신 때문에 배웠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행복, 미래의 꿈. 정연 씨, 광수 씨 생각 가끔 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요. 하지만 그리움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 그 사람도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겠죠. 딸과 함께. 정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해줬어요. 민호는 정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아내를 잃고 절망했을 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카페 안에는 커피 향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연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광수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결국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나를 선택했고 나도 그를 선택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서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선택하는 것. 이제 나는 행복하다. 완전히, 온전히, 진심으로. 정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카페를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정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3년 후 정연은 두 번째 카페를 열었다. 이번에는 민호와 함께 운영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개업식 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친구들, 가족들, 단골 손님들. 정연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카페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다. 광수와의 사랑,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민호와의 만남.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문득 카페 창문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지나갔다. 정연은 잠시 멈칫했다. 광수였다. 옆에는 새로운 여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정연은 미소 지었다. 그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구나. 그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정연 씨, 뭐 봐요? 민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봄이 왔구나 싶어서요. 정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카페 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렸다. 봄바람에 날린 꽃잎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정연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교훈이 됐고 불안했던 사랑은 이제 추억이 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연은 완전히 행복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고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연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계절은 영원히 봄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때로는 헤어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광수와의 시간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혼자서도 괜찮다고, 사랑은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이별하면서 나는 배웠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광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가족을 선택했고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길이었다. 그리고 민호를 만났다. 그는 나를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고 확신을 주었다. 그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하고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싶다. 광수와의 사랑은 격정적이었지만 불안했다. 민호와의 사랑은 평온하지만 확실하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사랑은 심장이 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있을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행복하다. 내 선택을, 내 삶을, 내 사랑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광수를 만났던 그 봄날도, 광수와 헤어진 그 겨울날도, 민호를 만난 그 가을날도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완전하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오늘도 벚꽃이 흩날린다. 정연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는 더욱 기대된다는 것을. 사랑은 끝나기도 하지만 또 시작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정연은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성장이었다.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운다.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정연은 환한 미소로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카페는, 그리고 정연의 인생은 아름답게 흘러간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